요즘 뭐 대표님 말씀대로 한국 주식은 참 싸단 말이죠. 그리고 펀더멘탈도 괜찮고요. 근데 요새 몇 달 사이에 뭐 외국인들이 몇 조 원씩 주식을 팔아 제끼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한국의 그 펀더멘탈이 나빠진 게 아니냐, 혹은 뭐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것보다도 그 MSCI 그런 이머징 마켓 그 구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비중이 높아졌어요. 아, 그래서 글로벌하게 투자하는, 아시아에 투자하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그 얼로케이션을 한국에서 좀 빼서 중국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이 한국 사람들이 영리하고 다 좋은데 외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한국의 좋은 면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아직도 향상이 안 되는 거를 외국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요. 그리고 경영진이 정말로 그 배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주주들의 이익에 그렇게 부합하는 거를 안 하는 게 그 보통의 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고요. 그냥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은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고 시험 공부만 하려고 그러고 창업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사실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외국 사람 투자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한국은 무지무지하게 긍정적인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게 훨씬 더 부정적이에요. 아,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시장이 아주 개방이 잘 돼 있고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나라, 우리나라니까. 근데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왔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자꾸 나쁜 생각을 가져요. 한국은 안 될 거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한국 주식은 아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요새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왜 우리의 그 많은 주식을 갖다가 왜 투자 안 하려고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가 한국 경제는 안 좋다는 그런, 그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캐피털 마켓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퇴직연금이 들어가야 되고, 연금저축펀드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전부 어디 있냐? 부동산하고 은행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차이고, 그래서 제가 캠페인 하는 게 월급쟁이도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합시다. 그게 이제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좀 확신해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거는 너무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요. 아, 그래요? 놀랍게도 저희가 지금 전화가 완전히 폭발해요. 좋은 일이네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난 주식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 근데 당신 말 들으니까 주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가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하는 게 만약에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이 되면 저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외국에 가서 계속 한국을 프로모션 할 거고요. 그러니까 봐라, 이 한국 사람들의 그런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 돈 벌려고 하는 의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일본은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게요. 일본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일본의 젊은 사람들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예요. 일본 젊은 사람들은 너 뭐 하고 싶으냐 그랬을 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일하고 싶어요. 네, 한국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그 일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중국 쪽에도 투자를 해보셨나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차이나 펀드 있죠. 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무역 전쟁이 있고 그런 이제 이슈가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무지하게 무서운 나라죠. 무서운 나라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아, 오히려 불행한 게 아니라. 아이, 그럼요.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 경쟁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못 사게. 천만에 중국이 엄청난 부자 나라가 옆에 있다는 거는 중국한테 엄청나게 팔 게 많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아,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란 큰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리하기 때문에 기회가 훨씬 더 많지.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축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한반도를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섬나라가 될 거고. 고립이 되겠네요. 고립되죠. 근데 그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은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잖아요. 그쪽에 투자하면은 괜찮을 것이다. 거기는 아주 크게 성장할 것이고. 근데 거기가 약간 공산주의 국가라 그런지 어떤 우리 사회에 편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중국 가면 다 기업이 투자를 해도 그렇고 자본이 들어가도 다 빨리고 나온다. 손해보고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상식처럼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처음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제가 이제 뭐 중국 비즈니스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엄청난 지금 이제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부자 나라가 옆에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중국이 엄청나게 가난할 때는 팔 것도 없죠. 근데 부자가 있다는 거는 하다못해 화장품이라도 더 많이 팔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그런 스타일란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아, 네, 들어봤어요. 네, 6,500억에 팔았잖아요. 그거 중국 시장 들어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 자본들도 중국이 투자를 엄청 하는 엄청 거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능성이 있고 돈이 벌릴 만한 시장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으로 중국을 보고 뭔가 편견을 갖고 이렇게 닫아두면 이거는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택하는 민족이 성공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리스크 택하는 거를 즐거워야 돼요. 아, 근데 리스크 택하지 않고 그냥 난 이대로가 좋아하면은 일본이 전형적인 리스크 택하지 않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증조 할아버지가 우동집 하면 나도 우동집 해야 되는 거를 그거를 전통 자랑으로 얘기하던데요. 절대 자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 매스컴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 뭐 200년 된 가게 뭐 예, 해가지고. 그거는 전혀 부가가치가 없는 산업으로 됐는데 그거를 왜 고소해야 되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동집 했다고 나도 우동집 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 그러면 대표님은 뭐 주식 투자, 뭐 해외 투자해도 좋다. 미국에 투자하든 중국에 그럼요. 투자하든 좋다. 주식 투자는 해야 된다. 예. 단, 거기도 원칙은 같은 거네요. 사고 팔면 안 되고. 그럼요. 사서 계속 평생 보관할 수 있는 주식으로 그럼요. 선택해라. 그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보면은 뭐 미국의 나스닥이 상장한다 어쩐다 상승한다 이러면 대부분 단기로 이익을 취해서 나올 생각들, 이게 타이밍 거래를 할 생각들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절대로 돈 못 법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도박장에서 돈 번 사람 한 명도 없죠. 일시적으로 따더라도 한 번은 딸 수 있죠. 근데 그게 계속 연속으로 딸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팔 생각이 없는 거니까 훨씬 더 펀더멘탈을 보게 되고 경영진을 보게 되고 그리고 즐거워요. 투자하는 게. 그리고 단기적으로 막 심하게 빠지거나 올라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난 계속 살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는 게 즐거워야 돼요. 와, 이런 주식이 있었네. 이런 게 있었구나. 그게 즐거워야 돼요. 미국의 대학생들이 주식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회사가 있고. 근데 한국의 대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꾸 공무원 시험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 흥미를 갖고 막 재밌어야 해야 되는군요. 재밌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역동적이 그래서 되고. 미국에서는 투자 클럽이 많죠. 그러니까 주부끼리도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모여서
그 주식 투자하자, 같이 하자.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당신은 애플 주식 연구해 오고, 너는 넷플릭스 주식 연구해 오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투자해서 그때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아, 그러겠네요. 각자 예, 하나씩 조사하면. 근데 한국은 뭐 이런 얘기까지 잘 모르겠지만 보여서 그 과외 선생 그런 그런 게 과외 선생 누구를 모셔오고 이러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아깝다. 그거를 주부들이 모아서 아이들도 같이 참여해서 야 이번에는 뭐 바이오 주식 연구해보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도 연구해보고 그러면 저 돈이 너무너무 잘 쓰일 텐데 왜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릴까? 그 아이들은 절대로 부자 되지 않는데 그런 거. 일단 우리 어른들이 바뀌어야겠네요. 부모들이 바뀌어야 되죠.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가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돈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부모들한테 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경쟁력 있게 되려면 글로벌하게 인재가 돼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좋은 학교 나오는 거는 지극히 별거 아닌데 왜 거기에 온 재산과 온 노력을 쏘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미국에 있는 유태인,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하고 경쟁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더 상상력이 풍부한가, 누가 더 즐거운가, 누가 더 돈 벌고 싶어 하는가, 누가 더 자연스러운 생각하는가 결정적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아이들은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네. 그냥 수능 시험에 맞춰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결국 사교육비 얘기가 나오는. 우리 사기업비 나오면 우리 조니 대표님 1시간 말씀하셔야죠. 아니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솔직히 네.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네.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이 큰 부자가 되는데. 그러게요. 참 이게 조금만 내가 먼저 이렇게 용기를 내고 행동하면 바뀔 그렇죠. 텐데 네. 자꾸 주변이 하면 나도 따라하겠다. 근데 이런 다행히도 저한테 이메일 많이 와요. 당신 말 듣고 사교육비 끊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눈물 날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뭐 웃기지 마라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메일도 오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주니어 투자 클럽도 만들었잖아요. 네네. 중고등학교도 주식 가르쳐 주는 거 거기도 굉장히 지금 그 어플라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다행히도. 그리고 주식 가게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많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주부 투자 클럽을 만들고 싶은데 와서 강의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전국을 다니고 있죠. 근데 제가 선전 하나 해도 돼요? 예. 제가 책을 또 하나 이제 씁니다. 나옵니다. 1월 달에. 1월 달에 나와요? 네. 그럼 또 1월 달에 나오시면 제가 저희 첫 그 책 소개 방송은 저희가 네. 그럼 그 책은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제가 쓴 책은 이제 왜 주식인가 썼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엄마 주식 사주세요. 썼는데 주식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의기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근데 같이 부자 되자. 그리고 당신이 지금 부자 안 된 건 전혀 문제 안 된다. 앞으로 부자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얘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요. 부자 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급의 10% 하다, 빚을 없애라, 크레딧 카드 없애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런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요. 저는 너무나 절실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꼬꾸라질 거냐, 정말로 미국처럼 미국 유태인처럼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작용한다고 믿거든요. 한국은 아직도 엄청난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네. 하여튼 1월 달 이제 뭐 곧 나오겠네요. 한 달 안쪽으로 나올 그 새 책에 대한 기대감이 저도 큽니다. 꼭 한번 그 자세하게 그 지금 책을 제목 갖고 고민하고 있어요. 제목 가지고 행복한 고민이신데요. 이제 2019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우리가 연말이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대표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전사적으로 저희가 전부 전화를 하고 있는데 네. 그 1년에 400만 원까지 연금 저축 펀드 1년 지금 1년이 지나면 그 혜택 못 보거든요. 다시 또 내년 넘어가거든요. 내년. 그러니까 400만 원까지 400만 원이 아니더라도 3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그 연금 저축 펀드를 반드시 가입해라. 그러니까
이번 12월 안에 네. 뭐 400만 원 미만으로는 돈을 넣고 저금을 하면 네. 저축을 들면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그렇죠. 내년도 예, 그러니까, 연말정산할 때. 12월 지나기 전에 꼭 하시라.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면서 이제 주식에 그 발을 디디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예,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연금저축펀드 안에 셀러리맨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월급의 10%씩 하고 싶은 사람들 셀러리맨 펀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하시면 제가 이제 편지를 보내드리거든요. 3개월마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읽어보면 이제 공부하는 거죠. 용어도 익숙해지고 주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작이죠. 네, 하여튼 뭐 내년도에 아주 좋은 소식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조니 대표님 이게 좀 힘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기분 좋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정말 악정고투하셨거든요, 몇 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네. 비난 속에 네. 정말 근데 악정고투. 지금은요 선풀이 95%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의 그 진심을 그러니까 단순한 장사꾼이다. 네. 이게 아닌 걸로 아는 예, 거지 이제. 예. 그래서 응원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감사합니다. 이해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 달에 아주 그 새로운 책을 가지고 좀 재밌게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모시기로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예, 예. 네.